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어봅니다. 왜 요즘 산불이 많이 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총리가 답변을 하지요. 건조해서 그런가? 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안 왔다. 좀 눈도 적었고. 그래서 건조한 게 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화목 보일러를 농가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산과 인접해 있는 곳도 있고 나오는 열이 과해서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인접한 산에서 산불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소각을 하는데 뭐를 소각하겠어요, 농민이? 그렇죠. 영농부산물.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나온 것들은 소각하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추 농사를 지었어. 고추 대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추 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태우고 요새 잘 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고추 대궁은 어떻게 하느냐? 뭐 촌에서 어르신들 보면 비닐로 걷어서 같이 뚫뚫 말아놨다가 뭐 깜깜할 때 산불 감시원 없고 이럴 때 뭐 태우기도 하고 이러죠. 비닐로가 있으면 더 잘 타니까. 그러다 이제 산불이 많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농식품부 장관이 했는데 상황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농가가 그걸 치우기 힘들고 그래서 요새는 파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정한 자격이 되면 농가의 영농부산물들을 파쇄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과수에서 전정이 이제 프루닝인데 필요에 의해서 가지를 자르는 거죠. 햇볕이 잘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꽃눈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나무가 쑥쑥 너무 웃자라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걸 우리는 이제 영양가가 많냐? 영양생장인 거죠. 이거를 좀 야 자손을 좀 낳아봐라. 합계 출산율이 0.72% 이게 뭐냐? 일본만 해도 지금 한 1.2% 정도 되는데 고령화되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도 좀 생식 활동에 좀 해봐. 좀 사겨 나가서 하는 생식 생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절단을 하고 뭐 잔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러한 방식들을 쓰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산 이렇게 소각을 하면 산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쇄하는 거를 하죠. 그래서 뭐 요새 이 파쇄하는 거를 보니까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여기에 고용이 돼서 과수원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쇄를 해주는데 그게 과수원 원주가 과수원을 관리를 하는 주체잖아요. 그럼 관리를 한다라는 건 뭐 자연 기상 재해 이런 것도 하지만 병원균이라는 것도 혹은 해충이라는 것도 이제 제초하는 풀도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수원에다가 전정한 나무 가지를 하우스 내일 수도 있고요. 감귤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거를 부셔서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죠. 제 양분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 탄소가 공기 중으로 해서 날아가는 것들을 그냥 매몰 처리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를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점이 뭐냐? 그 파쇄한 나무 가지 조각에 병원균이 혹은 나무 조미나 뭐 깍지 벌레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잠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기존의 거는 과수원이 이렇게 나무가 있었으면 요 가지에 있었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옮기고 비가 오면 옆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었는데 파쇄라는 거는 가운데에다가 가지들을 몰아놓고 후뚜 후뚜루 맞뚜루 뭐 후루루루루면서 다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온 과수원에다가 그냥 다 퍼뜨린다고요. 그게 약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추우니까 몽땅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법적으로 다 금지를 시켜버렸고요. 그 현재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파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붉은 걸로 써놨지 않습니까?
전정가지가 거대한 포자 공구본이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병원균이 있는데 이 병원균을 조금 몇 개월 뒤로 돌리자고요. 자, 9월 달, 10월, 11월, 12월 이 정도 됐어요. 9월 달에 슬슬 찬바람이 불고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옷을 꺼내야 되나? 이런 옷을 집어넣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 균사들도 이제 균사들이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도 그러면은 남자, 여자 생산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형태를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주머니에다가 그냥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겨울을 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요 포자가 주머니 낭에 주머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포자낭이라고 하는 거죠. 요 상태로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예요. 왜? 외부 환경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혹한의 겨울과 건조한 겨울 이런 거를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2월 달 이제 한 20 며칠쯤 돼 간단 말이에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습이 많아졌어요. 습도가 이제 만 20에서 40% 이러고 있다가 이제 80%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한낮 기온도 15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포항 같으면 지금 뭐 20도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이 포자들이 수분도 많고 와, 기온도 올라갔네. 하루만 올라간 게 아니야.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뭐 살판 나서 번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번지는 게 견물이 썩은 병과 불안병이 있는데 이 불안병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쌓여진 거를 낭이라고 해요. 주머니 낭자라고 써서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들 이게 뭐 올챙이 같이 생긴 뭐 뱀 알처럼 생긴 요것들이 포자예요. 그럼 요것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요게 비가 와서 젖어 있으면 여기가 약해지고 얘들이 압력이 부풀면서 압력이 세지면서 여기에서 스프라웃이라고 하는데요. 팡 하고 폭죽 쏴 보셨어요? 저희 뭐 친구들이 놀러 오고 그러면 폭죽놀이를 좀 합니다. 폭죽놀이를 하면 재밌어요. 삐우 하면서 돌아가지고 팍 하고 퍼지잖아요. 이런 일이 여기서 생긴다고요. 왜 이렇게 퍼져야 되느냐? 다양하게 넓은 지역을 감염을 시키려면 졸졸졸졸 흐르는 것보다 팍 하고 터지면 유리 산산조각 나면서 깨지듯이 그냥 퍼져버리니까 이러한 전략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쓰는 애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나무 가지 이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불안병이. 근데 이런 가지를 전종한 거를 땅바닥에다가 놓고 파쇄를 한 다음에 눈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포자들이 그냥 사방, 팔방 언제부터? 12월부터 4월 달까지 이 사이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종을 해놓으셨잖아요. 이런 데 전종을 해놨어. 그런 데에 튀기는 거죠. 아니, 새우나 닭을 튀긴다라는 게 아니고 병원균이 튀김 딱 끊어낸 그래서 감염이 되는 거고 옆으로 옮겨가니까 전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발사마 알리라고 하는 사과 불안병이 겨울에 가는데 하필이면 얘가 추운 겨울을 좋아한다니까요. 둘째 같아. 겨울에 추운데도 아주 뭐 시원하게 잘 살아. 아주 뭐 그 하여간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불안병을 본 거고요. 견문이 썩은 병 비슷합니다. 얘들은 근데 좀 뭐라고 그럴까? 어, 선생님들이 얘들을 발견하면 묘목 상태이거나 심은 지 얼마 안 있다가 발견하면 거의 대부분 뭐
그리고 심어도 심어놓고도 2에서 한 3년 정도 내에 발견을 하면 동해 피해로 보시게 되거나 막 이러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어 있던 게 수분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지나면 반은 뛰쳐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아우, 야, 여기 더 이상, 야, 여기 있으면 뭐하노?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내 장사를 해보겠다. 내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빗물이랑 같이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빗물도 있고 습하기도 하고 얘가 거기에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뭐 잘 살게 되죠. 이게 사과 열매에서는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커다랗게 썩어가는 게 견문이 썩은 병인데 그 똑같은 병원균이 사과 나무 목질부에도 들어가서 나무를 썩게 만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눈이 왔어? 조심해야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파쇄 지원단이 온다라고 하면 내 힘 별로 안 들이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운데로만 모아만 놓으면 뭐 해결을 해주면 고맙잖아요. 고마운데 고맙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자 병원균이 밭에서 많아지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cm 이하, 손톱 2개 정도 크기 이하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파쇄를 할 때 파쇄를 해서 한쪽에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파쇄한 기계 옆에. 뭐 지나가면서 운행을 지나가면서 기계를 파쇄기를 운용을 하면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그 잘라진 파편이 크기가 손가락만 하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 병원균이 2년, 3년씩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된다라고 하면 1년 정도는 끄떡없이 살아낸다. 그거보다 작아야 한 손톱만큼 돼야 그나마 좀 죽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어야 되죠. 아, 근데 와서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니 기계를 말이에요. 좀 더 좋은 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거의 뭐 톱밥 만드는 수준으로 제재소에서 톱으로 켠 것 같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또 해준 거를 쌓아만 놓으면 안 돼요. 날라라게 펴서 자외선의 노출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 때로는 여기에다가 미생물 제제를 넣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건조하게 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습하게 하거나, 탈수를 시키기 위해서 설탕은 비싸니 요소 같은 거를 물에 녹여서 살포를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답을 얘기해 드리자면, 시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고운 톱밥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어요.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냐? 힘들어요. 기랑 미생물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 그런 게 해서 잘 됐을 것 같으면 그 병원균이 벌써 지구 역사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사과가 생기고 사과랑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서 사라졌겠지. 병원균 자체가 견문이 썩은 병이. 근데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물론 그 중에 선발을 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 실험실 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견문이 썩은 병 방제 효과 94.1%. 가능은 한데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혹은 조건을 갖춘 실험에서 가능하지 현장에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 뒤에 건 그냥 이쁜 그림 하나 보시라고요. 우리가 꼭 뭐 미술관에만 가야 그림을 감상합니까? 이런 교육 영상을 통해서도 그림도 감상하고 이러는 거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필수 조건 이런 거 농식품부나 예, 환경론자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지 않고 집어넣으면 좋다. 이게 유기물화 되어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몇 억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걸쭉해진 거를 꺼내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유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기물들이. 그래서 이 석유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하늘로 날아가니 그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기물을 땅 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거나 안 태우면 환경이 좋아지고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농업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나, 글쎄, 저런 거를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농업의 환경적인 가치를 더 인정을 해서, 직불금도 더 많이 주고, 뭐 이러면서, 그 병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가격도 보존해주고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사과 가격은 안 그래도 비싸잖아. 막 이러면서 사과 수입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은 그렇고, 이론도 살펴보고, 뭐 현실적인 것도 따져보는 거고, 연구한 결과도 살펴보는 거고, 그림도 감상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자, 물리적 방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를 때 그루터기를 남기고 잘라야 되는 과수가 있고, 전정 방법이 있고요. 바짝 잘라야 되는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두저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된다. 잘 안 들려요? 이두저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될 확률이 높다고요. 왜? 외국 같은 경우와 이걸 항상 비교를 할 때는요. 그 나라에서 그 방법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 외적인 요인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나라는 여름이 그렇게 안 덥잖아. 장마가 많지 않잖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잖아. 그 병원균이 원래 없잖아. 품종이 다양하잖아. 농약을 어떻게 쓰잖아. 비료를 어떻게 주잖아. 과일을 크게 키우고 작게 키우고의 차이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딱 그 나라의 뭐만 보고 우리도 그래야지 라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중간이면 뭐 괜찮은 건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바싹 자르는 게 깃을 남기고 여기 보면 feather라고 하는 깃이 있거든요. 이 깃을 놔두고 자르는 게 원칙적인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안에서 또 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또 자르는 방식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다양한 전정 방법은 있으니까 전정을 하고 나면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붓을 열심히 붓질을 하시라. 그림 감상만 하지 말고 따라 그려도 보시라. 예. 이거 뭐 돈이 많으면 도포제를 사용하시고 돈이 좀 없다 싶으면 예, 그냥 뭐 오공본드에 뭐 먹물 같은 거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외부에서 뭐가 오는 거를 막는 거냐. 자, 뭐가 오는 걸 막겠어요? 두 가지지 뭐. 병원균이 날라오는 거. 아까 파쇄한 거에서 병원균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병원균이 그냥 온다 그랬어요? 아니, 물과 같이 오잖아. 물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빗물이 안 닿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랩으로 감싸버리든지 비닐로 쳐 감싸거나 뭐 황토 흙을 바르거나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싸면서 오래 가는 게 도포제고, 도포박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외에 이제 페인트를 발라도 되고, 뭐 하니까 필요한 그 경제적 사정에 맞춰서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정과일도 소독하고 톱도 소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혹시 뭐 병에 걸려 있거나 뭐 이랬다라고 하면, 그러면 박사님, 파쇄기가 들어왔는데 파쇄기도 소독을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죠. 파쇄기를 근데 소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그 나무에 부셔진
때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겨울에 어떻게 불려가지고 말끔하게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게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온 대방대에다가 병원균을 이만큼 뿌려놓고 그거 뭐 기계 좀 소독해가지고 요만큼을 줄인다라고 하면 그럼 뭐 소독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지. 내 밭에 지금도 이만큼을 뿌려놓고서는 뭘 그거 이만큼 줄였다고 좋아하고 있어. 별 의미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박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저는요 퇴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퇴비샤 가슈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놨고요. 여기 바닥에 콘크리트 쳐져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약하죠. 봉고리를 쳐가지고 이게 뭐 나오는 침출수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요. 게다가 제가 여기다 비닐을 이렇게 깔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파쇄시킨 다음에 요소 섞어가지고 1에서 3%까지 농도를 딱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분무해가지고 얘들 축축하게 적신 다음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1년 정도 놔두면 뭐 거의 99.9% 사멸하거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기계로 어차피 소독 안 해도 되지. 왜? 어차피 요소 같은 거 살포해가지고 탈수시키고 이러면서 병원균을 죽일 테니까. 근데 이러나 저러나 기계를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괜히 민원 넣지 마시고 참 잘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기력도 딸리고 기계도 없고 일손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 과수원에서 그런 것들을 대신 이렇게 이 처리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더 근본적으로 그러한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게 4월부터 10월까지는 열심히 방제를 하고 11월부터는 방제를 안 하니까는 보르도액 같은 거 살포를 해서 최대한 감염을 막고 전정을 하면은 한 대에다가 도포제 처리를 하고 전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열심히 잘 소독을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외에 뭐 기상적으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게 NCPMS에서 이제 그 지역의 병의 감염 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문자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알려줬어. 이제 감염 위험도가 높대.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 어떻게 하기는 지금 전정하러 다닐 때가 아니야. 25만 원, 30만 원 받고 남의 과수원에 갈 때가 아니야. 내 과수원에 한 나무를 제대로 살려야 그 나무에서 두 상자 수확하면 얼마예요?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내 나무를 지켜야지. 내일 전정 눈 와서 못 간다 그래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되게 아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문자를 보내놔. 그리고 놓고는 뭐를 해야 돼? 눈이 왔고 가수원이 축축하니까 도포제를 발라야죠. 그 도포제를 바를 때 병 걸린 나무를 찾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680에서 720 정도의 이걸 쓰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병 걸린 것들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있으나 그거는 아따 진짜 오늘 이 말 많이 하게 되네. 이론이지. 그걸 누가 현장에서 그 많은 나무에다 그거 비춰가지고 여기 있나 그거를 봐. 근데 그거를 만약에요. 만약에 어두침침한 내 눈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이 그 로봇 이름이 뭐 휴머노이드든 아틀라스든 간에 이런 로봇이 눈에 이런 게 있고 이 로봇이 지가 알아서 선생님도 혹시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차도 만들 수 있죠. 이제 차가 막 가잖아요. 전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청소기가 있어요.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바퀴가 달려가지고 돌돌돌돌돌돌 해서 장애물도 피하고 여기에 물걸레 하는 것도 있고 이 물도 지가 알아서 버리고 충전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나오고 이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청소기가. 지가 알아서 충전을 하고 청소를 한다라는 거야. 지 스스로를. 그러한 기계가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쉴 때 와서 지가 충전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로보트가 2천에서 3천만 원 간다라고 하면 게다가 이것만 할 수 있어? 사과도 딸 수 있고 SS기 운전도 할 수 있고 트랙터도 운전할 수 있고 사과 상자 막 한꺼번에 네 상자씩도 들어가지고 옮기고 꼭지 치고 와 세상에 뺀질이도 골라내네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이면 살래요? 저 같으면 삽니다.
할부를 해서라도 산다. 사.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냐고요? 농업은 좀 늦게 오겠지만 분명 오기는 옵니다. 선생님들 좀 더 건강하게 이제 건강 관리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멀지 않았어. 죄송해요. 이 말해놓고도 조금 찔려서 멀진 않았는데 그 멀지 않았다라는 게 5년 내에 올 것이냐? 안 와. 농업에서는 왜?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왜 농업이 돈이 안 돼? 지금 그러한 기계가 제일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기계 하나가 2억에서 3억이에요. 한 대가, 그 기계가, 로보트가. 근데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의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러면 2, 3억이면 3년 정도의 시간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이 정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밤새도록 일을 할 수가 있어. 얘들이 일하는 공장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다크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껌껌한 공장이라고 불러요. 왜?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불이 안 켜져 있어. 에? 왜? 아니, 기계가 뭘 불을 켜? 인간이나 뭘 보는 거지. 기계는 불이 없어도 라이다 센서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박쥐가 잘 날아다니잖아요. 깜깜한 밤에 벌레도 잘 잡아먹고 이제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라이다도 쓰고 소닉도 이용하고 음파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계가 일하는 공장들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전기도 아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키는데 그 필요할 때가 뭐냐? 인간이 검사를 할 때. 근데 인간이 꼭 검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기계가 고장 날 거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고장 난 거를 인간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박사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AI 이야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해봐 드리기도 하고, 지금은 뭐에 집중을 하느냐? 눈이 와서 지금 신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저도 들떴어요. 아우, 오랜만에 눈이 내려가지고, 뭐, 소리도 조용하고, 경치도 이쁘고, 좋은데, 병원 균이 득달같이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불이 많이 났는데 산불이지 안 나겠죠? 눈이 좀 왔으니까. 아니요. 한 3일만 지나봐요. 금방 마릅니다. 왜? 겨울은 20에서 40%밖에 안 되는 상대 습도를 가진 공기가 금방 수분을 다 말아버립니다. 날려버린다고요. 그래서 금방 건조해져요. 눈이 많이 와도. 쌓여있지 않으면. 근데 날씨는 지금 따뜻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병원 균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파쇄 지원단이 왔을 때 병 걸린 가지를 다 골라내고 파쇄를 하면 좋은데 인간의 눈으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로봇가 나중에 해줘야 될 일인 거고 파쇄를 할 때는 작게 파쇄를 하면 좋은데 가능할 것이냐? 어려울 거다라고 보입니다. 미생물 같은 거 뿌려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거. 아,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나 대신 로봇가 이래서 돈 벌어오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 좋아라. 얼른 와라. 아니, 그게 나 대신 강의를 하면 어떡하지?